여러분들은 일본 최대의 미해결 살인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은 3대 미해결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세타가와 일가 살해 사건. 두 번째,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 사건. 세 번째, 시바마타 여대생 방화 살인 사건. 네, 시바마타 여대생 방화 살인 사건은 저번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3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하치오지 슈퍼 사무소 내 권총 사용 강도 살인 사건. 우리나라에선 하치오지 슈퍼 살인 사건이라 불리며 일본에선 주로 난페이 사건, 하치오지 슈퍼 난페이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 3명의 여성들은 살해당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때는 1995년 7월 30일 도쿄도에 있는 하치오지시에서 본 오도리가 열려 사람들이 여름을 한창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커플이 슈퍼마켓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폭죽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야, 폭죽까지 터뜨리네? 오, 축제 제대로 즐기는구만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뉴스를 본 이 커플은 커다란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이 커플이 지나던 슈퍼의 2층에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슈퍼의 사무실이었고 바로 이 사무실에서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2명과 성인 여성 1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 3명은 머리에 총을 맞아 바닥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슈퍼를 지나던 커플이 들은 폭죽 소리는 폭죽 소리가 아니라 권총의 발포음이었던 거죠. 권총? 일본은 총기 사용 금지 국가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 얼마 안 되는 총기 살인 사건 중 하나이며 가장 잔인한 사건이라 불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드문 총기 사용 사건이다 보니 일본의 경찰이나 사람들은 범인이 빠르게 잡힐 거라 예상했지만 21년이 된 지금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살인 사건이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문이 닫힌 슈퍼 난페이, 이 슈퍼의 2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3명의 여고생 2명과 성인 여성 1명이 슈퍼의 제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귀가를 하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이런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접착 테이프, 한쪽 손에는 권총을 들고서 3명은 남자에게 협박받아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자는 접착 테이프로 여고생 2명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2명에게 손을 잡으라 시킨 뒤 이 손도 접착 테이프로 고정시켜 소리도 못 내고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저항 못하는 이들에게 근거리에서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남자는 성인 여성에게 다가가 이 여성의 복부를 날붙이로 여러 번 찌른 뒤 머리에 총을 2번이나 쏴버립니다. 이렇게 범인이 3명을 살해하고 이 현장을 떠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3분. 3분 안에 이 모든 걸 한 거야? 네, 제가 학창시절 쉬는 시간 매점에서 빵 사 먹겠다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시간보다 빠르죠. 그건 네가 느린 거고. 아무튼 경찰은 흉기가 권총이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기 소유가 가능한 케이스는 일본 야쿠자나 테러리스트 정도겠죠. 그래서 일본 경찰은 이 집단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만 범인이라 특정 지을 만한 무언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랑 경찰도 총은 있을 거 아니야? 사건에 사용된 권총은 스콰이어스 빙엠 38구경 총으로 필리핀에서 제작된 리볼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위대는 주로 P220이라는 권총을 주로 사용하고 경찰은 미네베이 뉴 남부 M60과 M360J 사쿠라를 주로 쓴다고 해서 아마 사건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스콰이어스 빙엠은 초보자가 쓰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권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3분에
3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 권총을 상당히 잘 다루는 인물일 것, 그러니 야쿠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또한 일본 범죄 심리학자는 아무리 마음을 준비하더라도 사람의 머리를 근거리에서 총으로 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평범한 일본인 중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범은 프로 살인범일 것이다. 어려운 총으로 짧은 시간에 사람을 죽인 상황에서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프로가 왜 슈퍼에서 사람을 죽여? 할 일 더럽게 없는 프로 살인범이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범인은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범행의 동기 첫 번째, 단순 강도. 범인이 만약 진짜 프로 살인범이라면 가장 의심되는 이유는 금전이겠죠. 거기서 나온 것이 강도 목적이라는 설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 난페이에선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슈퍼의 보안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죠. 슈퍼에서 벌어들인 돈을 슈퍼의 2층 사무실 내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슈퍼에서 나와 2층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은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슈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슈퍼의 2층 사무실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 대부분 아는 사실이었죠. 게다가 이 2층 사무실은 프리패스 마냥 문을 잘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말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건 털어주세요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사무실은 몇 번이나 도난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슈퍼 난페이는 보안이 허술한 슈퍼,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털기 쉬운 슈퍼 난페이에서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본 오돌이라는 축제도 있다 보니 사람들이 슈퍼에 많이 몰렸습니다. 슈퍼 난페이는 무려 526만엔을 벌어들입니다. 할인 행사의 마지막 날에 사건이 일어났기에 범인은 슈퍼의 한몫을 빼앗으려고 했던 강도일 것이다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딱 봐도 돈 때문이네, 돈! 그럼 일본의 3대 미해결 사건이라는 거대한 칭호가 붙지 않았겠죠.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은 금고의 돈을 확인해 보니 이 526만엔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금고 문을 못 열었던 거 아니야? 그렇다면 3분 안에 살인까지 하고 돌아가진 않았겠죠. 정말로 돈이 목적이었다면 금고를 열려는 시도라도 했겠지만 금고에는 그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 중 한 명은 금고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열라고 협박했다면 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강도 설은 약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도 범인의 동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범인은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 가 아니라 왜 피해자가 이 3명이었을까? 무슨 이유로 이 3명이 죽었어야 했을까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피해자를 알아가는 게 과연 수사에 효과적일까? 뭐 아무 이유가 없다면, 진짜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면 피해자를 조사해서 범인을 찾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죠. 하지만 만약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범인이라면 어떨까요? 의외로 피해자를 조사해서 범인을 잡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3명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거야?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범인이 여학생 2명에게는 머리에 총을 한 발만 쏜 것에 비해 성인 여성에게는 복부를 날붙이로 여러 번 찌르고 머리에 총을 2발이나 쐈다는 점입니다. 성인 여성은 다른 2명에 비해서 훨씬 괴롭게 죽은 것이죠. 여기서 경찰은 혹시 범인은 이 성인 여성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즉 여고생 2명은 이 성인 여성을 죽이는데 단순히 휘말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금고에 526만엔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죽은 피해자들의 지갑도 그대로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무실에서 딱히 무언가를 찾으려는 흔적, 책상 서랍 등 여는 행위도 일절 없었다는 점, 게다가 피해자 한 명은 원래 그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와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같이 축제에 가자 약속을 했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혹시 정말 휘말린 거라면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 성인 여성은 뭘 잘못했길래 총도 구하기 힘든 일본에서 총을 쏴 죽일 정도로 원한을 산 거야? 범행의 동기 두 번째,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 이 성인 여성의 본명은 이나가키 노리코 씨이며 당시 47세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7월부터 슈퍼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이 노리코 씨가 슈퍼에서 일하기 전에는 스낵바를 경영했습니다. 이 스낵바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는 무인 음식점인 곳도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제공하는 곳도 있죠. 그리고 노리코 씨가 운영하던 곳은 여성들이 술을 대접하던 술집인 스낵바였습니다. 노리코 씨의 이런 커리어는 30살부터 스타트였습니다. 처음은 하치오지 시에서 유명한 호스티스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일하고 나서 독립하여 스낵바 와카오를 열었던 겁니다. 이 스낵바 와카오는 하치오지 시에서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술집을 운영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아쉽게도 노리코 씨의 운영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호스티스 시절에는 손님이 잠시 화장실이나 자리를 비웠을 때 비싼 음식, 술을 멋대로 주문해서 손님들에게 돈을 내게 만들고, 와카오 운영 당시에는 회계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경찰들이 들락날락 거렸다고 합니다. 술집에 경찰이 들락날락 한다면, 아니 다른 음식점에서도 경찰이 들락날락 한다면 가기 싫어지잖아요? 신뢰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스낵바를 찾는 사람들도 줄었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이후에 노리코 씨는 물장사를 그만두고 슈퍼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노리코 씨를 알고 있는 동업의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슈퍼에서 일한다고? 전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노리코 씨는 술집 운영을 그만둬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노리코 씨는 항상 4-5명의 후원인이 있었고, 이 중 한 사람은 중소기업의 회장님이었으며, 이 회장님은 매달 노리코 씨에게 100만엔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노리코 씨가 이 회장님께 받은 돈은 2억 원 이상. 도대체 슈퍼 일은 왜 한 걸까? 게다가 노리코 씨는 이런 회장님 외에도 노리코 씨가 출퇴근할 때 자기 차로 태워주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사건도 노리코 씨를 데리러 간 남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노리코 씨와 같이 저녁 약속을 한 남자가 노리코 씨를 태우러 슈퍼에 갔습니다. 하지만 노리코 씨가 나오지 않자 혹시 음식점에 먼저 갔나? 라고 생각해서 음식점도 가봤는데 노리코 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했지만 혹시 탈의실로 쓰는 사무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까 다른 여성을 데리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사무실에서 3명의 시체를 발견한 겁니다. 아무튼 노리코 씨는 슈퍼 점장에게도 사귀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습에 이 하치오지 살인사건은 노리코 씨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의 범행이 아닌가 라는 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쉽게도 범인은 잡지 못했죠. 결국 26년이 지났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 거라면 못 잡지 않을까? 그래도 경찰은 계속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작년 20년 7월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증거. 2000년 7월 일본의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이것의 계기는 11년 전 어떤 사건. 2009년 1월 일본의 경찰은 각성제를 팔던 야쿠자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당시 사건을 저지른 야쿠자의 권총을 몰수하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권총이 하치오지 살인 사건에 쓰인 권총과 같은 것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그냥 같은 종류일 수도 있잖아. 사실 총을 쏘면 총알의 흔적이 남습니다. 총알이 총으로부터 발사될 때 총의 강선에 의해서 흔적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강선은, 선조은, 탄조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불립니다. 이 강선은이 거의 일치했다는 점에서 같은 총이 아닌가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이 총은 앞서 말했듯 필리핀제 권총입니다. 이렇게 야쿠자에게 뺏은 권총도 필리핀제 권총이었습니다만 미국산 콜트 38구경 리볼버로 보이게 만들려고 표면을 바꾼 흔적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의심 가는 상황은 맞네? 이에 경찰은 이 총을 사용했던 야쿠자를 조사합니다만 이 야쿠자는 이 권총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살인사건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총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수확이라는 것이죠. 현재 경찰은 이 권총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필리핀 경찰과 협업하여 권총 제조 업체를 방문하여 정말로 같은 총인가, 강선은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등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인에 대한 말. 사건이 길어질수록 범인이 누군지 확실치 않으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여고생에게 사용한 접착 테이프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지문과 8점이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8점이 일치할 확률은 1억 명 중 1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12점이 일치해야 동일 인물로 보는 일본의 법이 있어 이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남성은 사건이 일어나기 1개월 정도 전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으며 그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사 선상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장에 남아 있었다, 야근 기록이 있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된 인물이죠. 그래도 한 번 더 조사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 2005년 60세로 병사하여 재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2009년 여름 중국에서 각성제를 팔다 적발되어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인 남자 사형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을 통해서 조사하여 일본에 있던 강도단에 참가한 중국인이 범인을 알고 있을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형수는 2010년에 사형당합니다. 일본 경찰은 이 사형수가 언급한 중국인이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중국인은 일본에 미입국하여 강도짓을 했기에 캐나다 정부에 요청해 일본으로 데려와 조사했지만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미입국 강도짓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2014년 다시 캐나다로 추방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에 일본에선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면서 애도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범인이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현재 범인은 해외로 도망쳤다, 이미 죽었다, 여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슈퍼 주인의 방범의식이나 관리가 아주 허술했다고 무능하다 욕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되네요. 저는 노리코 씨에게 돈을 줬던 회장님이 범인이 아닌가 짧은 머리로 생각해봅니다. 노리코 씨에게 많은 돈을 줄 정도로 사랑했던 회장님이 노리코 씨가 슈퍼 사장님을 꼬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분노하여 살해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돈이 많으시니 슈퍼의 돈 따위는 관심이 없었을 거고 총 역시 많은 돈으로 야쿠자들에게 잠깐 빌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솔직하게 이분이 범인이었다면 경찰이 이미 잡았을 것 같지만요. 아니 돈으로 매수했으려나?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범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미해결 사건은 하루빨리 범인이 잡혀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었으면 하는군요.